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리로즈입니다. 자, 오늘은 고고머핀 정리 10차 전직 네 번째 시간이죠. 10차 헌터 질서의 도전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펙트가 굉장히 좀 동글동글하고 화려한 느낌인데 이게 좀 멋있어 보이네요. 바로 직전에 위저드를 정리를 했는데 위저드보다 훨씬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데미지도 세다고 하네요. 자, PV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컬러풀하죠. 바닥에 이제 지뢰 같은 거를 던지고 그거를 폭발시키는 그런 느낌의 스킬들입니다. 보시면은 지금처럼 분사를 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 지뢰가 있죠. 이거를 여기서는 쇠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면서 이걸 터트리면서 공격하는 방식. 네, 이런 방식이고 유저 세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세팅 같은 경우에는 헌터는 기본적으로 추천 세팅을 따라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직업 정리를 해봤지만 여러 차수를 볼 때 헌터는 항상 추천 세팅이 그냥 따라가고 대신 이제 쿨타임이라던가 쿨타임 감소나 이런 가속 같은 거를 세팅을 좀 디테일하게 잘 맞추고 기본 스펙이 높아지면은 데미지가 잘 나오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세팅 한번 보시면은 스킬 세팅 이렇게 갑니다. 10차 코어 스킬, 그 다음에 오른쪽 스타일, 그리고 10차 전술 스킬, 10차 패시브 스킬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스킬들도 어떤 거 이제 사용하는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제 확인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10차 전직 33레벨 정도 되는데 이후에 10차 전직 70 몇 레벨 정도? 네, 70 한 5레벨 정도인 캐릭터를 같이 봤는데 스킬 세팅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은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킬 설명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스킬부터 볼게요. 자, 코어 스킬은 우리가 용어가 조금 많이 생소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번 그 헌터 같은 경우에는 스킬 용어들도 그렇고 그다음 버프 용어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생소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지뢰를 던지고 그거를 폭발시키면서 데미지를 이제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면은 이 증기압 BG라는 숫자가 올라갑니다. 데미지를 주면서 이게 100에 도달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로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전술 스킬인데 이 전술 스킬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바닥에 쇠뢰라고 해가지고 이 지뢰 같은 게 이제 6개가 떨어지고 이게 바로 폭발하면서 데미지를 크게 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메인 데미지는 코어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패시브는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방식이고요. 그다음 스타일은 세 가지가 있죠. 자, 왼쪽 스타일, 가운데 스타일, 오른쪽 스타일인데 왼쪽 스타일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왼쪽 스타일은 공략도 없고 그리고 이 왼쪽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어 스킬에서 올려주는 증기와 비지를 아예 제거를 하고 전술 스킬에 올인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 감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세팅하기도 힘들고 전술 스킬에 조금 올인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딜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세팅도 어렵고 그래서 왼쪽 스타일은 잘 사용을 안 하고요. 자, 가운데 스타일은 하이브리드 방식이고 자, 오른쪽 스타일을 거의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오른쪽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 BG를 생성하는 증기와 BG 생성하는 이거를 가속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른쪽 스타일을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가운데 스타일을 사용하는 게 10차 헌터입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코어 스킬
코어 스킬에 의해서 이 10차 헌터 같은 경우에는 공격 속도가 고정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공격 속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자, 그 부분 참고해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부터는 AI가 이 10차 헌터 질서의 도전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 자료인데, 요거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의 딜링 메커니즘 최적화 가이드라고 되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코어 스킬을 사용을 해가지고 리벳 화염간 데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BG가 100이 되면은 종양 상태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양 상태에서 우리가 또 데미지를 잘 올려줘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종양 상태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어 스킬이 이제 핵심이기는 한데, 이 코어 스킬하고 전술 스킬이 결국은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버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팅이 중요하다고 해요. 가속이나 뭐 증폭 같은 것도 중요한데, 근데 이거 뭐 사실 우리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죠. 명중 크리티컬 기술 스탯 요렇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가속이라던가 뭐 쿨타임 감소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하는 게 순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속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는데, 이 10차 헌터 같은 경우에는 공격 속도가 100% 고정이에요. 그래서 가속이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지만, 재능에 의해서 가속을 올리면은 화염 데미지가 1대1로 전환이 되면서 화염 피해가 증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뒤에서 제가 그 동영상을 넣어 놨는데 애니메이션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 속도는 100인데 캐릭터가 움직이는 속도가 가속을 올리면 빨라져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동영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속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요도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가속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가속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속 수치가 크리티컬이나 기술 보다 이제 높아지면 안 되고 이 차이가 20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기술을 우리가 70까지 맞췄다. 그러면은 가속은 50 정도. 기술을 우리가 80까지 맞췄다. 그러면 가속은 60 정도. 자, 이렇게 맞춰줘야지 이게 20보다 적어지는 순간 딜이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10차 헌터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쿨타임 감소 CDR이죠. 이 CDR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올리면 또 안 좋아요. 항상 그렇지만 일단은 최적의 쿨타임 감소 퍼센트는 12%입니다. 12%가 최적이고 여기서 이제 12%에서 우리가 스킬 뽑기를 하다 보면 실수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15로 올려야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19까지 올려야 됩니다. 19가 마지노선이고 이거를 만약에 20으로 올리게 되면은 데미지가 또 훅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12를 맞춰주시는 게 좋고 정 안 되면 19, 12 아니면 19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일 때는 우리가 오른쪽 스타일을 사용해가지고 최대 데미지를 뽑을 수가 있고, 자, 19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가속을 80 이상, 가속이 80이란 얘기는 기술이나 크리티컬은 100을 맞췄다는 거의 이제 최종 스탯이죠. 네, 그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오른쪽 스타일이 아니라 가운데 스타일로도 데미지를 더 뽑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은 안 쓰고요. 자,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요거 스탯이 굉장히 높습니다. 쿨타임 감소 19 이상. 이상 아니죠? 1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대면은 또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가속은 80 이상. 자, 요렇게 봐야 되고. 자, 최적 간격은 4분 이상 지속되는 장기전. 우리가 드래곤 던전 같은 경우에는 3분 30초에서 40초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세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악몽 던전, 웨이브 던전에서만 거의 사용을 하는 세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말은 뭐냐? 자, 결국은 오른쪽 세팅이다. 쿨타임 감소는 12까지만 올리셔야 되고 그 이상 올리는 거는 안 좋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 컨트롤은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전투를 시작하고 나면 1초 있다가 각성 스킬을 사용을 합니다. 이 화이트 멜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고 옐로우 멜로몬은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이 화이트 멜로몬의 경우에는 1초 있다가 각성 스킬을 사용을 하고 자, 1.5초. 자, 여기서 0.5초 지나서입니다. 0.5초 지나서 그러니까 거의 바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성 스킬 쓰고 거의 바로 우리가 10차 전술 스킬 하고 공룡 전술 스킬 2개 사용을 하고 그리고 1초 있다가 2.5초 타이밍인데 1.5초 있다가 이 화범 의식 요 스킬을 사용을 해주는 게 베스트다. 그 다음엔 오토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초반에 사이클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뒤에 영상이 있어요. 자, 그래 정리를 해보면은 명중 크리 기술 먼저 올려주시고 가속 같은 경우에는 이 3개 수치보다 20 낮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너무 낮으면 안 좋고 물론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딱 20 정도 이렇게 차이를 두고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쿨타임 감소 같은 경우에는 12를 맞춰주시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19에서 우리가 고점 세팅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20은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킬 타이밍은 뒤에 또 영상이 있습니다. 자, 우선 수동 스킬 보기 전에 자, 가속을 비교한 게 있더라고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부터 가속 수치가 점점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에 이제 설명이 정확하게 있진 않았는데 자, 내려갈수록 가속 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옆에 스택이 있거든요. 캐릭터. 이 스택이 100까지 올라가는데 이 스택이 올라가는 수준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더 이상 확대가 안 돼서 이대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면은 위에가 55, 60, 80, 90, 100 찍고 지금 위에는 이제 100을 찍었죠. 맨 아래는 보면은 이제 30, 40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멈춰서 보면은 가운데랑 아래가 거의 비슷해졌는데 위에가 36, 가운데 59, 아래가 59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위에가 45, 가운데가 69, 아래가 74.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가속 스탯을 올리는 게 공격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캐릭터 모션이 빨라지면서 스택을 쌓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킬 세팅입니다. 우리가 쿨타임 감소가 12랑 15일 때는 오른쪽 스타일을 사용을 하면서 자, 이렇게 이제 스킬 세팅을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쿨타임 감소가 19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가운데 스타일을 사용을 하시면서 스킬 세팅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다른 스킬은 똑같고 스타일만 달라지는 거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전에 이제 봤던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스크린샷 해서 한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AI로 만들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씩 깨지는데 적당히 이미지로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수동 컨트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0초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1초에서 각성 스킬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0.5초 있다가 전술 스킬 사용을 하고 거기서 1초 있다가 화범 의식을 사용을 하면은 됩니다. 영상 굉장히 짧아요. 자, 시작하고 1초 지나서 각성 쓰고 이렇게 2개 쓰고 화범 의식. 너무 짧았죠? 한 번 더 볼게요. 자,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사용하고 사용. 네. 이제 전술 스킬을 1, 2, 3이라고 보면은 자, 여기서 지금 이거를 먼저 눌렀습니다. 지금 요 시점에 눌렀어요. 각성을 먼저 누르고 사람이다 보니까 동시에 누를 수가 없어서 자, 지금 보시면은
이 3번 스킬 먼저 누르고 1번 스킬 눌렀죠, 이 사람이. 그리고 2번 스킬은 1초 있다가 예, 이렇게 눌러서 지금 순서가 3, 1, 2를 눌렀는데 뭐 1, 3, 2를 눌러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1초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 요게 가장 베스트다. 그리고 자동으로 돌리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10차 헌터 제이서의 도전자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체리로즈였습니다.